저번 시간부터 이렇게 부산시장 선거에 대해서 후보자들의 어떤 검증이라고 했죠. 검증을 하고 있는데, 항상 이미지, 우리 전재수 의원 그러면 민주당 안에서도 깔끔하고, 그죠? 아주 청렴한 이미지가 상당히 있는데, 참, 요즘 이것저것 그냥 막 튀어나옵니다. 먼저 우리 인사부터 한번 하시죠. 안녕하십니까. 대통령실 행정관 출신인 사상구청장 국민의힘 예비후보 이대훈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우리 이대훈 후보님이 전재수 의원의 거의 뭐 핵심 저격수가 지금 됐다고 지금 저번 방송 나가고 나서 엄청난 그게 있는데 충격적인 얘기들이 좀 많아요. 그냥 예. 우리 부산시에 어떻게 보면 정말 치욕적인 예. 모든 우리 320만의 부산 시민들을 열받게 만들고 분노하게 만들고 정말 부끄럽게 만든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잘 아시는 오거돈 시장입니다. 뭐 나중에 계속 말씀드리겠지만 이 부분이 전재수 장관도 그 책임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이런 부분이 있는데 한번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 좀 해주시죠 먼저. 아마 오거돈 전 시장님의 선거 캠프 선대위원장이 전재수 의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맞죠? 총괄 선대위원장이죠. 총괄 선대위원장이었는데 그때 당시에 일화가 있습니다. 그 상대 후보가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정경진 행정부시장님이시라고 지금은 고인이 되셨죠. 그 정경진 부시장님께서 문재인 대통령 부산 선대에서 1호 영입 인재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요? 그 분께서는 뭐 고인이 되셨지만 부시장 행정 공무원 시절에 공무원들이 뽑은 최고의 공무원으로 3번이나 선정이 되셨던 정말 유능하고 스마트하신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지역구인 사상초등학교 출신이고 또 부산 상고를 넣으셔가지고 전설적인 인물이십니다. 보통 인재 영입 1호면 어느 정도 이야기를 하고 나오지 않습니까? 정치적으로. 공천 약속을 받고 나오죠. 공천 약속. 그러지 않고서 보통 나오진 않죠. 공무원들, 고위 공무원들이 당으로 가기는 그렇죠. 위험하지 않습니까? 물론 저는 반대쪽에서 응원을 했지만 개인적으로 삼촌하고 따르던 친한 관계였는데 부시장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저를 불러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깨끗한 이미지의 정치인들의 노란하지 말아라. 정말 더럽더라. 저 사람들의 말에 항상 속아서는 안 된다. 깨끗한 이미지 앞에 악마가 자리 잡고 있다. 이 정도로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는 그 부분을 이 방송에서 누구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역할을 하신 분이 분명히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어쨌든 영입 이제 이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부산시장에 놓았습니다. 현역 국회의원이 상임선대 본부장을 맡으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불합리한 겁니다. 그렇게 하면은 우리 정치적인 룰에서는 안 되고 그런 기사들도 많이 나왔습니다. 각각 후보인데 그쪽에 힘이 실린다는 걸 누구보다도 알고 모든 사람이 이목이집중이 되는데 그렇게 이제 오거돈 후보가 되면서 부산시장이 되었는데 그 배신감에 정경진 부시장님께서는 선거가 2018년도였는데 2019년도에 스트레스 때문에 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기존에 암으로 걸린 것도 모르고 그 2019년도에 그 많은 스트레스 부산일보에서도 기자랑 이야기한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부산일보와 언론에 인터뷰를 하면서 배신감에 많은 충격을 받았다. 스트레스가 너무나 크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 스트레스가 암을 유발하지는 않았겠지만 일종의 저는 충분히 관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이 정치판에서 그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 스트레스를 엄청 받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 당시 생각이 나는데 결국 그 사람이 그 사고를 치고 이렇게 됐는데 참 웃긴 게 총괄선대본부장을 그 당시 했던 이제 전재수 장관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도의적으로 해서도 안 되고 후보가 의면이 있지 않습니까? 공정한 룰에 의해서 경쟁 상대로서 싸워야 되는데 일방적이지 않습니까? 그래 되면. 그렇죠. 사실은 그때 당시에도 이야기 많았었잖아요. 이호철 수석이랑 뭐 전재수 장관이 어떻게 보면 맞습니다. 뭐 미략을 통한 예, 게 아니냐라는 예. 것까지 해서 저희도 그때 깜짝 놀랐어요. 왜 오거든?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은 민주당 후보가 아니잖아요. 갑자기 또 생각이 또 나네요. 정경진 부시장님께서 선거 캠프에 제가 한번 놀러 간 적이 있습니다. 아마 그날이 개소식을 뭐 발표하는 날인가 그런 날이었을 겁니다. 어떻게 저도 지금 후보로 뛰고 있지만 개소식 발표하는 날에 후보를 중앙에서 발표를 해버립니다. 개소식 하지도 않았는데
이는 어떤 의미입니까? 그러니까 결국 야합을 통해서 예. 몇 명이 야합을 통해서 그냥 오거돈을 그냥 만든 거잖아. 그냥 공식적으로 인재 네. 영입을 하고 하고 선거 캠프를 만들고 그냥 패싱을 시키고 그냥 자기들이 예. 원하는 그냥 그렇죠. 원하는 사람을 예. 바로 야합을 통해서 예, 맞습니다. 후보를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잘해야 되는데 그렇죠. 결국 그 사고를 쳤으면 그럼 만든 사람이 책임을 져야죠. 그렇죠. 근데 최소한 잘못했다거나 그에 대한 반성이라든지 그런 걸 다 해야죠. 근데 뭐라고 했냐면 그러고 나서 분명히 그 얘기는 했었어요. 어떻게 1등 공신이잖아. 1등 공신은 전재수가 뭐라고 그랬냐면 사과드립니다 하면서 그때 이제 그 보고서는 같이 그렇죠. 있었잖아요. 부산, 서울 다 포기해야 한다. 라고 직접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맞죠. 예. 그 사실은 그 전에 더 정말 100배 사죄를 해야죠. 직접 만든 사람이잖아. 그렇죠. 예. 근데 얼른 뚱딱 넘어가면서 예. 그냥 그러면서 겨우 한다는 얘기가 당연한 거잖아요. 원래 그 원칙상도 원래 그 그렇죠. 후보를 안 내는 게 맞는 예. 거고 뭐 당연한 걸 가지고 뭘 자기가 뭐 포기해야 된다? 이 말이 되나요? 그래서 정치인들이 욕을 들어먹는 시민들이 가장 혼란스러워한 부분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결국은 김영춘 장관을 또 만든 사람이 또 전재수야. 그렇죠. 예, 맞습니다. 결국은 포기해야 된다고 하고 다시 뭐 공당으로서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후보를 안 낼 수가 없다라고 말을 바꾼 거죠. 그렇죠. 말을 바꾸었는데 그러면서 어느 순간에 싹 좀 빠졌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입장이 바뀔 수도 있죠. 그렇죠. 정치를 하다 보면. 그러면 입장이 달라졌다면 왜 생각이 바뀌어졌는지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치의 상황 판단이 달라질 수는 있지만 그 변화에 대한 책임 있는 해명 없이 부산시장에 놓은다면 시민들 입장에서는 원칙보다는 유불리에 따라 바뀔 수 있다는 의심을 가지게 됩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쪽에서는 말을 바꿔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건 뭐 왜냐하면 저 최고위에 계신 분부터 범죄자로부터 말을 계속 바꾸시고 하시는데 충분히 자기들도 해도 된다고 그게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이 정도면은 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 그 이미지 앞에 다 속은 거죠. 아무리 이미지 메이킹을 하고 좋게 해도 넘질 말아야 될 선은 있다고 봅니다. 그죠? 저는 그 선을 넘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국민 시민들은 그 부분들을 다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우리 시민들 정말 똑똑하십니다. 좀 시민들이 살짝 알아가겠죠. 이제는 아실 겁니다. 그리고 전재수 의원님께서 지역구가 북구인데 북구의 특교세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유심히 잘 보시면 우리 구민들이 부산 시민들이 시장 후보로서 정말 괜찮은 후보인가? 부산시를 맡겨도 되는지 판단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하여튼 뭐 저희가 이렇게 특집 방송을 만든 이유가 뭐 시청자분도 잘 아시겠지만 또 그런 일이 우리가 진짜 치욕적인 우리 시장을 뽑아서 치욕적인 일이 있었잖아요. 정말 그렇죠. 예. 세상 부끄러운 일이 있었는데 이제는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의미에서 제가 검증을 하는 것 같습니다. 부산 시민들이 기억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2018년 부산시장 선거에서 오거돈 전 시장을 가장 앞장서서 상임선대위원장을 했던 분이 전재수 의원이십니다. 그 결과 부산은 큰 상처와 행정 공백을 겪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핵심 역할을 했던 인물이 아무런 정치적인 성찰이나 사과 없이 다시 부산시장 선거에 도전하는 것이 과연 시민 눈높이에 맞는지 묻고 싶습니다. 부산은 이제 책임 있는 리더십을 원합니다.